자, 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니까? 참 전국 방방곡곡을 통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방송에 나와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본래 정치적인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예. 이럴 때 대통령이 제가 미국 가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주의해 주시고 메르스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신고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 전국이 동시에 통제가 착착 되면서 방역체제에 들어가는 건데 뭐 그렇게 안 한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예. 지극히 정치적인 거라는 건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예. 만약 대통령이 진작 그랬다면 지지율이 지금 한 50% 넘었을걸요? 네. 지금 30몇 %밖에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오늘 준비하신 말씀은요? 늘 아쉬운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자, 26년 전 1989년 6월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 또는天安门 광장 시위라 불리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6월 4일에 시위대가 무장한 군인과 탱크에 포위돼서 무참하게 짓밟히면서 진압되고 끝났죠.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했냐 아무도 모릅니다. 사망한 사람이 200명이라는 설서부터 10,000명이 넘는다는 설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권위주의 정권의 정보 통제라는 게 결국 이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26주년을 맞는 지난주에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천안문,天安門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2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종류별로. 천안문 26주기, 홍콩 시민, 추모 촛불 집회.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홍콩에서 촛불 집회가 벌어진 거 하나가 나왔고 그다음에 취재기자들 천안문 광장 출입 통제 이런 기사가 한 건 나왔고 2건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난해 천안문 사태 25주년을 맞아서 중국은 중국 내에서 구글에 접속해서 천안문 뭐 이런 걸 갖다 치는 걸 갖다 모두 다 차단했습니다. 아예 구글 접속을 차단해버렸죠. 올해는 기자들 광장 출입 통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홍콩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라고 있죠. 중국에. 예. 또 뉴스 포털 사이트에 통신망이라는 게 있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는 웨이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天安門, 천안문을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관련 법과 정책에 따라서 검색 결과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나 법규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차단되거나. 아예 단어가 검색이 차단된다. 예, 천안문,天安門 이렇게 치면 아무것도 검색이 안 되는 거죠. 중국 정부의 공식 표현은 1980년대 발생한 정치적인 풍파. 이게 이제 천안문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표현인데 중국은 아무튼 얘기에 따르면 국민이 온라인 사이버 공간이나 SNS 상에서 천안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수만 명의 검열팀을 동원해서 늘 올라오는 소식들을 지우고 과거의 기록들을 늘 지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더불어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연상시키는 단어들도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 단어들이 그 검색상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검색조차 안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천안문은 검색이 안 되는데 당연히. 예. 이제 천안문 시위 기념일이 다가오면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해야 돼요. 64,000원. 그럼 64 천안문 시위 아닙니까? 결제가 이게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죠. 송금이 일단 안 되는 거죠. 64,000원, 6,400원, 64만 원 이런 것들. 예, 64가 들어가는 글자는 일단 스탑이 됐다가 검열이 끝난 다음에 이제 통과되는 거죠. 그다음에 8964 이것도 통과가 안 됩니다. 89만 6,400원 송금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8964. 왜냐하면 1989년 6월 4일이기 때문에 아하. 8964라는 숫자를 하면은 바로 이제 찍히면서 검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누군지 왜 이런 숫자를 썼는지에 대해서 감시가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중국 당국의 검열과 폐쇄 조치 때문일 거다라고. 중국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든 유심 카드는 행정당국에 누가 어느 회사에서 이 유심 카드를 갖다 집어넣어서 누가 쓰고 있는지 검열이 다 등록이 돼서 검열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주요 인물은 항상 누구하고 연락하고 지내는지 체크하고 도청하고 바로 고발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번에 한 자료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탱크맨이라고 아시죠? 그 탱크 앞에서 예, 탱크 진입을 막았던. 예, 맨몸으로 막았던 청년. 그 사진을 중국 청년 100명에게 보여주면서 당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오? 사실 우리도 압니다. 그렇죠? 천안문 그렇죠. 시위 때 탱크 앞에서 맨몸으로 막았던 청년. 근데요,
중국 청년 100명 중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는 사람이 15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통제가 성공한 부분도 있다는 거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박종철 씨, 이한열 씨 사진을 보여주면 바로 알아보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 한때는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라고까지 부르면서 온 국민이 안타까워했습니다만 예. 이 두 분의 사진을 보여주면 바로 알아보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 될까요? 참 걱정입니다. 예, 그러네요. 우리는 이제 1987년에 6월 거의 30년간 지속되었던 군사 독재를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그 예.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온 국민이 함께 나섰던 민주화 운동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은 29만 원밖에 없어서 쩔쩔매는 전두환 씨지만 그때는 뭐 엄청난 돈과 권력을 지닌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예.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6월 민주혁명 동안에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던 시민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잠정 추산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6월 10일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지금 그 서울 성공회 서울 대성당 주교관 앞에 가면은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비석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6월 항쟁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민주화의 새 역사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야 운동가와 지식인, 정치인 등이 모여서 민주화 운동의 결의를 다지고 6월 10일 날 종탑에서 종을 울리면서 시위가 시작됐던 거죠. 예. 성명서도 이때 종탑 꼭대기에서 낭독이 됐습니다. 서울 성공회 대성당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6월 민주항당은 뭐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6월 10일 날 벌어진 민주항쟁 시민대회가 있고요. 이때 서울광장에서 24명이 연행됐고 전국에서는 24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6.18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 왜냐하면 6월 8일 날 연세대 이한열 씨가 이제 최루탄에 맞아서 숨진 날 아닙니까? 예. 그 분노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6.18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1487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6월 18일 하루 동안에 전국에서 15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3단계는 6.16 국민평화대행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3,467명이 경찰에 끌려갔고 전국에서 18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예, 그날 예. 하루입니다. 하루에 6월 26일 하루. 이렇게 60대회, 6.18대회, 6.16 행진을 쭉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민주화 시위에 나섰고 결국은 전두환 정권이 굴복을 했던 거죠. 예. 그때 시민행동 강령에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전 국민은 오후 9시, 밤 9시부터 10분간 불을 끄고 KBS, MBC 뉴스 시청을 거부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곡 보도를 계속하니까. 예, 예. 또 이런 구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CBS 뉴스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구호도 이때 함께 번져나갔던 건데 네. 그만큼 민주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론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6월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민주화의 정신을 잊지 말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